네, 우선 채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고기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만나는 부분입니다. 이제 지금 보는 모습이 이제 여러분들은 배 타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채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낚시를 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낚싯대, 로드가 있어야겠죠. 로드. 그리고 이 낚싯대에 연결을 할 릴이 있어야겠죠. 릴. 우선 채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고기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만나는 부분입니다. 오이씨. 이제 지금 보는 모습이 이제 여러분들은 배 타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에요. 로드는 끝부분이 이제 바트대라고 부르고 요 앞부분을 초리대라고 부릅니다. 릴을 견착하는 이 부분을 릴 시트라고 부릅니다. 릴을 이렇게 릴 시트에 결합을 하는데요. 릴도 이런 릴은 이제 베이트 릴이라고 해서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내리는 낚시할 때 많이 쓰이는 릴입니다. 베이트 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흔하게 보는 스피닝 릴도 있죠. 이렇게 생긴 릴을 이제 스피닝 릴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상 낚시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배를 타고 물 아래로 이렇게 내려서 낚시를 하기 때문에 베이트 릴이 많이 쓰입니다. 이 베이트 릴을 릴 시트에 껴서 이렇게 견착을 잘 한 다음에 줄을 풀어갖고 이 라인을 가이드에 하나하나 끼워줍니다. 배 타면 다 이거 하고 있죠. 이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 배 위에서 라인을 끼우다 보면 요 가이드 옆부분, 가이드 발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요 사이사이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잘못 끼워갖고 나중에 낚시를 하다가 어이구 왜 이렇게 안 감겨, 왜 이렇게 서걱대, 뭐 이렇게 하면서 잘못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라인을 다 감은 다음에 다시 묶어야 되는, 그러면 이제 낚시하는 시간이 이제 훨씬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런 손해보는 경우가 생기니까 가이드에 라인을 꽂을 때 정확히 잘 보고 꼼꼼하게 넣으셔야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하려고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면 되겠어요. 릴에 들어가는 라인, 이 라인은 어떤 게 있냐면은 릴에는 원줄이라고 해서 합사를 감아줍니다. 그리고 그 합사 끝부분에 쇼크 리더라고 하는 라인을 끝부분에 좀 감아서 고기하고 가까운 부분은 이제 쇼크 리더, 그리고 그 위에 원줄. 원줄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실 같은 느낌의 재질이고요. 쇼크 리더는 약간 플라스틱을 얇게 따낸 듯한 플라스틱 실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카본이나 이런 나일론 같은 소재를 사용하는데 카본 줄 같은 거를 좀 제일 많이 쓴다고 보면 되시겠어요. 원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다양한 원줄들이 있습니다. 이런 원줄들은 8합사, 12합사, 뭐 이렇게 4합사, 요즘에는 뭐 13합사까지도 이렇게 나오는데 8합사 이상 제품을 쓰시는 게 좋겠고요. 기왕이면은 추천하는 제품을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많이 쓰는 제품. 합사도 종류에 따라서 이제 강도나 감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틀리기 때문에 광어 다운샷을 기준으로는 1호 합사, 뭐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 같은 경우는 0.85 합사 정도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라인 굵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합사는 제조회사 혹은 제조국에 따라서 표기 단위가 좀 틀립니다. 미국 제품의 경우에는 1호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일본 제품의 경우에는 1.5호와 비슷한 두께인 경우가 많아요. 일본 제품은 표시된 스펙보다 합사가 라인이 얇은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합사와 일본 합사를 같은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트레이서 블레이드 그거 1호랑 울트라2 지금의 이거 1.5호랑 비슷해요. 오히려 1.5호가 얘네가 더 얇아요. 일본 거가. 미국 합사는 평균 인장 강도로 쓴 거고 일본 합사는 최대 인장 강도로 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냥 결론은 일본 합사가 조금 더 얇으니까 무조건 1호, 2호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가누지 말고 두께와 강도를 실제로 알고 구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일본 합사 1.25에서 1.5호 그리고 미국 합사에서는 1호 정도가 광어 다운샷 좋겠습니다. 입문 초반에는 얼떨결에 이제 대강어를 잡는 경우가 있지만 처음부터 대강어를 기술적으로 잡는 거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채비를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게 바로 웜이라는 거고요. 웜. 그리고 바늘에다가 이제 웜을 끼워서 그리고 그 밑에는 이렇게 무게추, 봉돌이라는 거를 달아서 바닷속 바닥으로 얘를 이렇게 가라앉혀 갖고 바닥친 고기를 잡는 거죠. 배가 물 위에 가만히 떠 있는 것 같아도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이게 꼬리를 살랑살랑 흐르면서 이게 움직여요. 그래서 그때 물고기들이 이걸 보고서 탁 무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쪽에다가 한번 입질을 받았을 때 그걸 랜딩에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많은 조가 차이를 가져옵니다. 고수하고 초보의 선을 긋는 기준이 바로 랜딩 성공률입니다. 4자, 5자는 무난히 올려도 8자 가까이 되는 대강어를 만났을 때 얼굴만 보고 어설프게 묶은 채비가 터져버린다면 그것만큼 아까운 게 없습니다. 7자, 8자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채비에 관한 공부가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맨 밑에 있는 이 봉돌과 이 바늘, 이 웜하고 이 봉돌 사이의 간격을 단차라고 합니다. 단차를 몇 정도 주느냐 이것도 중요한데요. 대부분 이제 기본 단차를 40에서 50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40cm에서 50cm 사이의 간격으로 유지를 하시고 물론 이제 필드에 따라서 70cm, 80cm까지도 조정을 할 일이 생기기도 하죠. 웜에 바늘을 끼는 방법도 되게 중요합니다. 바늘을 묶는 매듭 요것도 되게 중요하죠. 이 매듭이 이제 팔로마 매듭법이라고 해갖고 이 팔로마 매듭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쇼크리더 같은 것도 이제 뒤에 끝부분에 이제 연결을 하는데 쇼크리더는 보통 2m에서 4m 길게는 6m나 8m까지도 묶습니다. 한 3m에서 4m 정도가 가장 적합한 길이가 되겠어요. 쇼크리더 매듭 때문에 릴에서 백러시가 나기도 하고 엉키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쇼크리더 매듭을 아주 잘 묶는 사람이 아니면 길게 묶으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잘 묶는 사람은 뭐 상관은 없죠. 그러니까 한 4m만 묶으세요. 4m. 팔 쭉 펴갖고 이렇게 쭉 펴갖고 2번 그 정도가 이제 제일 기준이에요. 근데 이제 나는 쇼크리더 너무 잘 터뜨려 그런 사람은 한 1m 정도 더 길게 묶으시면 되겠습니다. 쇼크리더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뭐 비싼 거는 뭐 쇼크리더 50m에 뭐 몇만 원 하는 것도 있어요. 가성비로 제일 많이 쓰이는 제품은 베이직 FC 요 제품이 그나마 좀 가성비가 좋고 그러니까 13,000원 하여간 그 정도 기준에서 300m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제품이 가성비는 제일 좋다라고 보겠습니다. 이게 자동차 오디오 튜닝이랑 비슷해요.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러지만 지금은 별로 좀 이제 많이 죽었죠. 근데 옛날에 1990년대 후반 정도만 되더라도 자동차 오디오 튜닝이 카 오디오 튜닝이 엄청났죠. 근데 그때 200만원만 들이면은 소리가 확 업그레이드가 되죠. 원래 순정이 소리가 60점이었다면 200만원을 바르면 80점으로 확 뛰는 거예요. 300만원을 바르면 82점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00만원을 바르면은 80만원이 되는데, 아니, 80점이 되는데, 근데 300만원을 바르면 82점이 되는 거야. 원래 60점이었는데. 500만원을 바르면 85점이 되는 거야. 1000만원을 발라야 86점이 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1500 발라야 87점, 2000 발라야 겨우 88점, 90점 막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점점 나중에는. 적정한 투자 대비 성능을 뽑아내는 그런 거를 찾는 걸 우리가 가성비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낚시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낚시 장비 잘못 사다 보면은 박살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잘못해서 중복해갖고 찾고 사고 중고나라의 낚시용품 하루에 몇 개 올라오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성비를 따져서 좋은 제품, 적절한 제품을 알맞게 구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쇼크리더는 베이직 FC를 추천드립니다. 가성비가 참 좋아요. 성능 적당한데, 그런데 가격도 싸니까 300m 이거 하나 사면 보통 여러분들이 웬만큼 다녀도 1년은 쓰실 겁니다. 이거 하나 사갖고 1년을 못 쓰고 막 몇 달 만에 다 쓰는 분은 일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요거 하나 사시면 1년 쓰십니다. 합사 원줄도 처음에 막 싼 거 사갖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기왕이면 그냥 처음부터 애지간한 거 사세요. 강도는 똑같은데 두께는 더 얇은 게 좋은 제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두께가 얇아야 되는 이유는 라인은 두께가 얇아야 조류도 덜 타고 똑같이 30호 봉돌을 흘렸는데도 누구는 막 이렇게 쭉 날아가고 누구는 세로로 딱 서 있고, 이게 무슨 차이냐면 조류를 더 많이 탄다는 얘기거든요. 조류를 더 많이 타는 이유는 뭐 채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핀도레가 막 몇 개씩 달려 있어요. 봉돌 위에도 달아놓고 쇼크리더하고 원줄 합사 사이에도 연결해 놓고, 그런데다가 라인도 두껍고 그러면은 그분은 라인이 아무래도 좀 조류를 많이 타겠죠. 반면에 이제 어떤 분은 아주 가벼운 걸로 하는데도 라인이 덜 흐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25호, 30호 위주로 제가 쓰는데 그만큼 조류를 많이 타지 않게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볍고 얇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야, 자냐? 그 다음에 이제 또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늘이 있어야겠죠. 바늘과 미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늘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트레이트 바늘도 있고, 그 다음에 옵셋 훅이라는 바늘도 있고, 훅이 바늘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이트 훅, 옵셋 훅, 차이점은 둘이 정말 비슷하게 생겼는데 끝부분이 틀리죠. 그리고 이제 얘는 와이드 갭 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각자 끼는 방법도 틀립니다. 그래서 끼는 방법을 웜 끼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제대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 얘기를 또 조금만 할게요. 바늘 얘기를 조금만 하면, 바늘은 어떤 바늘이 좋으냐, 사실 스트레이트랑 옵셋 훅 이 두 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스트레이트랑 옵셋 훅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결국 바늘이 노출되는 부분이 어차피 웜에 꼈을 때 거의 비슷하게 노출이 돼요. 그런데 옵셋 훅이 조금 더 바늘 노출이 덜 하다는 거. 스트레이트가 바늘 노출을 심하게 하는 건데, 스트레이트는 바늘 노출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잘 걸려요. 바닥에 잘 걸리고 돌에도 잘 걸려, 바늘이. 그래서 이제 밑걸림이 많고 그런 단점이 있는 대신에 이제 후킹이 좀 쉽게 되겠죠. 노출이 이제 잘 돼 있으니까. 반면에 와이드 갭이나 이런 훅들은 밑걸림도 살짝 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훅은 이제 옵셋이나 와이드 갭을 추천을 드리는데, 옵셋하고 와이드 갭도 종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낚시방에 가면은 뭐 이제 바늘이 뭐 한두 개 있겠습니까? 바늘 중에 종류가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 이제 한두 가지 스스로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써보시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바늘은 세 제품입니다. 이 세 가지 제품은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캐치크로우 오프셋 512 바늘을 추천드립니다. 캐치크로우 오프셋 512 바늘. 그리고 VMC 요 바늘도 괜찮아요. 요 바늘도 괜찮고, 저는 오래전부터 이제 제가 이제 품절을 많이 유도했던 마찌오 바늘을 저는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늘이 뭐 엄청 날카로워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사실 조금 무뎌진 바늘도 쑤시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그런 거에 민감해 하지 마세요. 바늘 아니라 바늘보다 훨씬 두꺼운 송곳으로도 우리가 뚫지 않습니까? 송곳으로 생선 뚫으면 안 뚫릴 것 같아요? 이 바늘마다 이 웜을 끼우는 방법도 조금씩 틀려요. 바늘 귀, 여기에 구멍이 있죠? 여기 구멍. 그거를 이제 바늘 귀라고 하고, 이걸 이제 바늘 끝, 그리고 여기에 조금 뭐가 걸리는 거를 미늘이라고 합니다. 미늘. 이 바늘 귀에서 꺾여진 부분까지 이 길이를 잘 보세요.
이 길이가 만약에 지금 1cm 정도 된다. 그러면 얘를 1cm 정도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1cm 정도 여기다가 1cm 정도 집어넣어요. 집어넣은 다음에 이렇게 뽑아내요. 밑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뽑아내서 이렇게 뽑아낸 다음에 이걸 쑥 집어넣으면 신기하게도 웜이 지가 알아서 돌면서 이렇게 앞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끝에다 끼고 그 다음에 길이를 이렇게 잘 대보셔야 돼요. 바늘이 어디를 뚫고 나오면 사이즈가 딱 맞겠구나 하고 길이를 대본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뚫어주시면 됩니다. 바늘 모양이 이렇게 원 모양이 이렇게 나와야 가장 이쁘게 바늘이 끼워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웜을 끼우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사실 영상으로 이제 보는 것보다 직접 옆에서 알려주는 게 좋으니까 꼭 동출해 나오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이트 바늘을 끼우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이트 바늘은 보시다시피 꺾인 부분이 없어요. 꺾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스트레이트 바늘은 그냥 쭉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웜에다가 끼울 때 일자로 끝까지 그냥 100까지 뽑아냅니다. 그래서 일자로 쭉 계속 뽑아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사이즈를 좀 어느 정도 재본 다음에 이쯤 나오면 되겠구나 싶은 데다가 싹 껴서 이렇게 끼셔야 되는 겁니다. 스트레이트 바늘은 진짜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끼셔야 돼요. 아까 전에 끼운 것보다 바늘이 훨씬 더 노출이 많이 되어 있죠. 바늘이 노출이 훨씬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이트 바늘은 좀 더 바닥에도 잘 걸리고 할 수도 있지만 후킹도 그만큼 더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얘들이 지들이 알아서 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각각 있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스트레이트 바늘은 뭐 어초 같은데 좀 험한 지형에 들어갔을 때는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스트레이트 바늘은 여기가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넣을 때도 일자로 쭉 넣으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일자로 그냥 쭉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웜에 보면 배가 갈라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배가 갈라져 있으니까 요 배 갈라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갈라져 있으니까 그 갈라진 부분까지 일자로 쭉 빼서 쑥 집어넣는 거예요. 쑥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바늘 길이에 맞춰서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바늘 길이에 맞춰서 구멍을 이렇게 내서 뚫어 주시고 웜을 이렇게 끼우는 거야. 그래서 스트레이트 바늘은 이런 식으로 끼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액션이 잘 나오게 이렇게 끼우시고, 자, 이번에는 와이드 갭 훅을 웜에 끼우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웜이 이렇게 있으면 와이드 갭은 요만큼 바늘 목 길이가 1cm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이 1cm 정도를 들어갔다가 꺾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 앞으로 집어넣어서 1cm 정도를 집어넣었다가 꺾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꺾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쭉 집어넣으면 신기하게 또 얘가 웜이 알아서 돌면서 이렇게 끝까지 밀어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해갖고 사이즈를 재보는 게 꼭 중요해요. 바늘이 한 이쯤 뚫고 나오면 이쁘게 쫙 반듯하게 일자로 펴지겠구나 싶은 부분까지 바늘을 이렇게 뚫고 나옵니다. 사이즈를 재서. 그래서 요런 식으로 웜을 끼는 게 와이드 갭 훅을 장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봉돌 매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봉돌 매듭은 쇼크리더를 이 봉돌 무게추 구멍에다가 이렇게 통과시킨 다음에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사용하는 봉돌 매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라인을 먼저 한번 이렇게 묶어줍니다. 라인을 그냥 한번 이렇게 묶어줘요. 이거는 뭐 쉬운 거니까